정말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3대, 4대, 동생이 4대잖아요. 근데 사실 흙이라는 매체가 여성이 다루기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요즘처럼 뭐 도자기 이렇게 흙을 사다가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일련의 과정을 전부 다 만들어야 돼요. 산에 가서 흙을 캐와야 되고 그거를 다시 도자기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노동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은 절대 여성은 이게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제 그림을 이제 하기를 원하셨는데 특히 꼭 동양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사실은 뭐 화려한 디자인이나 이런 게 좀 제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더니 아버님은 안 된다. 왜냐하면은 도자기의 꽃이 동양화잖아요. 근데 그런 동양화의 그런 느낌으로 하려면은 이게 도자기로 그림을 그리려면 동양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집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의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작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10주년인데 10주년에는 아버님을 기리는 큰 전시회를 제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회화의 길을 갖게 되고 또 이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동양화를 전공을 하고 보니까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산수화 뭐 아니면은 화해와 뭐 아니면 어폐 뭐 이런 거만 그리는 게 사실은 다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림이라는 건 새로운 창조나 창의예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그림을 그리긴다는 게 제가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울증에도 빠졌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신윤복이나 김홍도가 신윤복은 이제 그런 어떤 뭐 이렇게 풍속화 이런 그런 거 미인도 같은 걸 많이 그리고 또 김홍도는 조선시대 이런 씨름들에서 풍속화를 많이 그렸잖아요. 근데 그림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역사성에 뭔가의 근거가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놔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새로운 거를 트렌드를 만든다는 건 엄청난 건데 저는 이제 거기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저희 집안 내력에 이제 약간 골다공증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도 하고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연히 이제 골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요거를 새로운 트렌드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냥 어떤 놀이를 떠나서 이제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진짜로 골을 푸는 운동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바이러스 시대에 사실은 또 사람들이 그런 필드에 나가서 공을 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부분이 접목이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의 하나의 영역도 만들고 저 또한 힐링도 하고 뭐 이런 일석삼조 정도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골프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힐링을 주고 싶었어요. 정말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그림, 요 그림을 먼저 보자면은 사실은 보면은 노란색의 그림이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계절이 아무리 바뀌어도 녹색이나 뭐 약간의 연두색 정도지 노란 저런 페어웨이의 그림 아니면 붉은색의 저런 산이 완전히 그대로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또 다른 자연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관념산수라고 얘기를 해요. 관념산수. 자기 안에 있는 세계를 끌어들여 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건데 사람들도 그런 거죠. 이 뇌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 보다 한 차원 더 다른 거일 때 우리가 흥미를 주더라고요. 저게 뭘까? 저게 뭘까? 그래서 저는 단순히 골프가 막 서양적인 운동인데 이렇게 막 선수들 이렇게 그 샷만 하는 그런 거 1차원적인 거 말고 보이지 않는 3차, 4차원 이런 세계를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저기 지금 보면 빨간색의 저런 그림 있잖아요. 저 색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감 자체도 자연스러운 천연의 물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거 전부 다 삭제하고
내가 생각하는, 작가가 생각하는 또 사람들이 이상세계를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색깔을 제가 담아오는 거죠.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저 그림을 봤을 때 또 다른 힐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전시회 때 저기 두 개의 그림 있잖아요. 저기 아이와 저기 붉은 색깔 그림들, 아니면 이런 그림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뭐냐 하면은 모르는 사람도 저 그림 보면 너무 신이 난다. 그리고 또 저기 아이가 있는 장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대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우리가 어린 아이 때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성공이라기보다는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그림들을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너무 어둡고 암울하고 이런 그림보다는 조금 샤인하고 뇌를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네,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그리게 됐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요인은, 임금님을 그릴 때는 그 동양화를 첫째는 전공을 해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골프 화가였잖아요. 사람들한테 요만한 공에다가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그게 한 10,000개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큰 종이에다 그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요만한 딤플 있는 공에다가 사람 얼굴을 그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건데, 이제 거기서 스킬을 얻고, 대신 이제 임금을 그릴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는 이제 무령왕을 그리기 전에 곤지왕을 또 제가 먼저 그렸어요. 근데 이 임금님을 그리는 거는 사실은 혼체와,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영성적으로 이제 하늘과 소통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그 어느 정도의 선을 이제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을 제가 볼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 혼자 임금님을 혼자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보면은 이제 문화관광부에 보면은 12명의 심의위원이 계셔요. 이제 그분들하고 하는데, 대신에 이제 이러라 그러면은 이 한 부분에 한 번만 그리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머리를 또 관장하시는, 얼굴을 관장하시는 분 따로 있고, 복시 또 따로 있고, 의자 따로 있고, 다 12분이니까 12명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옷 하나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옷에도 무늬가 있어요. 뭐 연화문, 봉화문, 이렇게 우리가 세종대왕 보면은 봉화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중을 저한테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심의위원들이 이번에는 연화문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저는 처음부터 다시 연화문, 얼굴부터 그려서 연화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아니다. 그러면 봉화문으로 해오세요. 그럼 다시 봉화문을 또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귀걸이가 있는데, 귀걸이도 그거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공주를 직접 그 심의위원들하고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장님이, 아니 출토가 목걸이가 출토를 됐다는데, 그러면은 김 선생님 목걸이를 다시 그려오세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목걸이를 넣어서 다시 그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있었고, 또 하나의 일하라 그러면은 또 출토가 또 칼이 있었어요. 그럼 또 말도 안 되지만 칼을 또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리면서 수십 장의 그 저기 무령왕을 그렸는데, 그게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를 한층 더 키우고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그리고 또 공주에서 그런 무령왕을 어떻게 탄생했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누구도 반문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또 당당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번에는 무령왕 그 표준영정을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양화를 전공한 사람이 그려야 된다고. 근데 서양화로 이제 그린 허준 표준영정에 조금 종중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마 제가 다시 그 허준의 표준영정을 제가 다시 그려야 되는, 지금 이제 또 올해는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쩌면 그 임금님을 그린 게 화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골프 화가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임금님을 그린 거가 너무 저한테 영광이고, 또 집안에 정말 영광이고, 요번에도 이제 허준의 표준영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고요.
정말 우리가 이런 예술을 통해서 한 차원 더 높은 세계로 또 가는 거에 저도 일조하고 싶고, 또 이런 문화가 또 결국은 세계로 나가서 K아트, K문화, K 이런 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아까 하늘의 소리를 좀 듣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동계올림픽이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이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하가로서 있으면서 동계올림픽이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 그림을 좀 그려라. 근데 그거를 한두 점 그리지 말고 많이 그려라. 그래서 갑자기 저도 맞다. 내가 진짜로 하가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의 그림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딱 마음을 먹고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일까? 원흉해통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가 이제 이 올림픽이라는 거는 오륜에서 보면은 다 소통이고 하나의 화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원흉해통으로 통일을 했듯이 저는 소주제를 원흉해통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제 그림은 둥근 떠오르는 태양 안 사이에 그 운동하는 모습들을 동계올림픽을 다 하나씩 넣어서 그렸는데 제가 몇 개를 그렸냐면 118점을 그려서요. 일종의 이제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그게 이제 선수들한테도 가고 또 주변 외국에도 가고 정말 국위선양을 했는데 역시나 하늘의 소리는 잘 들었던 것 같고 또 뭐 골프 하가를 넘어서 임금님을 그리는 하가를 넘어서 큰 일이 있었을 때 또 이런 거를 하는 하가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마 제가 그거를 좀 남기는 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